사랑과 배신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마주보는 얼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한 부부의 이중 생활을 파헤칩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배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의 미로를 따라가 봅니다. 같은 호텔, 같은 날, 다른 방에서 각자의 비밀을 품은 두 사람.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는 대리석 광택이 미끄러울 정도로 윤기가 흘렀습니다. 대기업 전략기획팀 차장 한지우는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를 손에 쥐고 무인 체크인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고 그것은 초조함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지우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키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409호라는 숫자가 반짝였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시간 뒤에 창원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니 충분히 시간이 있군.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진동했고 화면에는 이채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선명한 글자가 메시지 창에 떠올랐습니다. 15분 뒤에 방에서 봅시다.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고 지우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넥타이를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의식과도 같았죠. 4번째 층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편 호텔에서 10km 떨어진 문화예술재단 사무실에서는 오수진이 업무용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보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먼저 나가볼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재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호텔 다른 방으로 예약했어. 오늘은 안전하게. 그녀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삭제하는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죠. 지난 3달간 그녀는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에게는 항상 바쁜 커리어 우먼으로, 재영에게는 감정적 위로가 필요한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지는 호텔 앱으로 체크인을 미리 완료했습니다. 411호라는 방 번호가 확정되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장 간 남편이 오늘 돌아온다고 했으니 6시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겠네요. 호텔에 도착한 수지는 로비를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캐리어를 끌며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죠. 강남의 호텔은 언제나 지인을 마주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다른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사람, 지훈이었을까? 수진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남편은 지금 창원 출장 중이니까요. 단지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였을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4번째 층에 도착한 수지는 복도를 따라 411호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지하 1층,
보안 관제실에서는 김혜성 주임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12개의 화면이 벽을 채우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은 호텔 곳곳을 비추는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로비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오늘도 조용한 하루네요. 옆자리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혜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네 번째 층 복도를 비추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비슷한 시간에 2명의 투숙객이 네 번째 층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각각 409호와 411호로 향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들. 김혜성은 마우스를 움직여 로비 입구 CCTV 영상을 되감았습니다. 차례로 입장한 두 사람의 얼굴을 확대했고 그는 미세하게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어서 체크인 기록을 확인했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예약했지만 주소지는 동일했습니다. 재미있네요. 같은 집 주소인데 다른 방을 따로 예약했어. 김혜성은 입꼬리를 올리며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한지우는 409호에서 이채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했으며 창문 너머로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지우는 잔을 내려놓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기다렸어요. 문을 열자 이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고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키스가 이어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같은 시간 411호에서는 오수진이 윤재형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진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재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지훈과는 달리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이렇게 예술적 감성이 있다니 참 매력적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영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수진은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2시간이 흐른 뒤 김혜성은 다시 네 번째 층 복도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409호에서 여자가 411호에서 남자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두 방의 객실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이어서 투숙객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지훈, 오수진. 부부네. 이거 재밌어졌는데. 김혜성은 USB 드라이브에 영상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동료가 다가왔지만 김혜성은 재빨리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보안 점검이야. 김혜성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분명 가치가 있을 터였습니다. 한지훈과 오수진의 아파트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8시 식탁에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수진은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고 지우는 와인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출장은 어땠어요? 창원에서 계약은 잘 진행됐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상보다 순조로웠어. 내일 본사에서 마무리 미팅만 하면 될 것 같아. 당신은?
지방 프로젝트 회의는 어땠어?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다음 달 전시 홍보 전략이 거의 확정됐거든요. 그들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어떤 진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배우처럼 그들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노트북을 펼쳤고 수지는 목욕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지훈이 먼저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오후 강남 이그제큐티브 호텔 409호의 영상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락주세요. 뒤이어 수진도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모르는 번호였고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오늘 오후 강남 이그제큐티브 호텔 411호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회신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즉시 노트북으로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수지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 자신의 휴대폰 속 기록들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회사 일이 아니었죠. 그는 회사 보안팀 후배를 만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CCTV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지우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꾸며 물었고 후배는 디지털 포렌식과 협박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대학 친구인 IT 전문가에게 연락했고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친구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최근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보았고 그 속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같은 호텔에서의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짐작한 대로였어.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어떤 의심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와인을, 수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범한 부부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아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휴대폰을 훔쳐보려 했고 수지는 지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팀 회식이 있거든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일은 야근이야.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무리해야 하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지만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이틀 후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일정표를 확인했고 문화예술재단의 공식 일정과 대조했습니다. 몇 가지 불일치를 발견한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새 프로젝트 회의 5분 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지우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수진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안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영상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이런 질문은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우는 언제나처럼 논리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핑계로 정보를 수집했고 호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수진이 윤재형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재단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업무적인 대화를 가장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 CCTV 영상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재영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재영은 항상 자신의 커리어와 평판을 중요시했고 이런 스캔들은 그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협박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해.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손길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느꼈고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수진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아내도 같은 호텔에 있었을까?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 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회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수진은 종종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위치 공유를 꺼두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수진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좌절감을 느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고 이번에는 짧은 영상 클립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호텔 복도에서 걸어가는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이제 그는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지우는 깊게 생각에 잠겼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닌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훈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 그의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캘린더에 표시된 가짜 출장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일어났을 때 테이블에는 따뜻한 커피와 토스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 지으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속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우는 차 안에서 이채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멘토링하던 마케팅팀의 계약직 사원이었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면접이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저녁 식사 정도는 괜찮잖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고 채린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도착한 수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호텔 이그제큐티브의 대표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커피를 부탁한 뒤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화요일 호텔을 이용했던 손님인데요. 보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결국 보안팀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책을 언급하며 권위를 내세웠고 CCTV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영상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에 대해 상세히 물었죠. 네, 이해했습니다. 호텔 측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수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호텔 보안 직원 중 누군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제 그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였죠. 오후 지훈은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윤재형이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재영은 문화마케팅 회사 대표였고 수진의 재단과 협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재영이 지훈의 대학 선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재영 형이라고.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는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윤재영의 회사 일정을 확인했고 다음 주 화요일에 그가 참석하는 문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완벽해.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행사 주최 측에 연락해 참석 의사를 밝혔고 수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저녁 지훈은 이채린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지훈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채린의 새 직장 면접에 대해 물었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회사에 추천해 줄 수 있어. 다음 주 화요일에 문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채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의 도움은 그녀에게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채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작별 인사로 그녀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채린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점점 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수지는 윤재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아직 일하고 있었죠. 수지는 커피를 들고 들어갔고 재영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메시지 받았어?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재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받았어. 호텔 CCTV 영상에 대한 거지. 우리가 위험해. 남편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을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재영의 말에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영은 자신의 커리어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쉽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것이 수진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 누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수진의 마지막 말에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고 자신만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과 전략만이 남아 있었죠. 침실에 불이 꺼진 후에도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다음 수를 계산하는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의 집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회사 행사가 있어. 저녁은 각자 해결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두었고 그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지훈은 사무실에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SECURIT와 EE와 E라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에 관심 있으시다면 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입금 계좌는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고 발신자의 IP를 추적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보안팀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메일은 너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메일을 저장한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정말로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수진도 비슷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직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진은 IT 전문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메일 헤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발신자는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했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전문가네요. 수진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협박자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호텔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지난 화요일 근무했던 보안 직원 명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홍보팀장입니다. 귀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관한 취재를 준비 중인데 담당자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수진은 직업을 이용해 정보를 얻으려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보안팀 주임인 김혜성이라는 이름을 알아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지훈은 협박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짧은 영상 클립을 첨부했고 그 속에는 지훈이 이채린과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상은 진짜였고 협박자는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불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는 게임이야.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김혜성이라는 보안 직원에 대해 물었고 그가 내일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김혜성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게시물을 살펴보았고 최근에 올린 고급 시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무 뻔해.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김혜성이 협박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고 이제 그를 어떻게 다룰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밤 지훈과 수지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호텔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아직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각자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다른 곳이었죠. 지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호텔로 향했고 수지는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정오 지우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프론트 데스크에 접근했고 자신을 호텔 사업 협력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우는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며 김혜성 주임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내부 전화를 걸었고 곧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 주임님께서 지하 1층 보안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훈은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협박자를 압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안실 문 앞에 도착한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훈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 김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보자 일어섰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성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혜성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호텔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김혜성은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관심 있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점차 화제를 CCTV 영상 보관 정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저희 회사 직원이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특이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CCTV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지훈의 말에 김혜성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 호텔은 고객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이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받은 영상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혜성 주임님과 약속이 있는데요. 오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지훈 역시 당황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두 분이 아는 사이신가요? 김혜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목적으로 이곳에 왔으며 김혜성이 협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저희는 부부입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수진의 표정도 냉정했습니다. 김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셋이서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김혜성은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원본을요. 지훈이 요구했습니다. 김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켰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있었고 그중 2개의 이름에는 409와 411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고 화면에는 지훈과 이채린이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뻔뻔하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2번째 파일도 열었고 이번에는 수진과 재영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친밀한 모습으로 411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영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김혜성이 자신감을 되찾은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수진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없이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실은 원본 영상이 궁금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USB를 꺼냈고 김혜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세요. 김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가 파일을 열자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김혜성이 보안실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장면이었고 그가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김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CCTV만 있는 게 아니죠. 제 친구가 당신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고 수진의 전략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처벌받거나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이 일을 잊거나. 지훈이 말했습니다. 김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했고 모든 영상 파일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비밀 협상은 끝났고 지훈과 수진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두 사람, 그들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지훈과 오수진의 아파트는 여전히 두 사람의 생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수진도 곧 부엌으로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정은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저도 오늘은 전시 오프닝 행사가 있어서 늦을 거예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깊은 대화가 없었고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호텔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불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일로 묻어두기로 합의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훈은 이채린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수진도 윤재형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도 완전한 화해도 아닌 그저 공존하는 관계를 택한 것이죠.
다음 주 화요일은 무슨 일정이에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어. 왜? 강남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있어요. 참석해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같이 갈까?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훈과 수진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그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비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과거의 불륜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금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지훈과 수진은 다시 그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방을 잡을까요? 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로비의 프론트 데스크로 향했고 방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9호네요. 수진이 키카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방 번호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409호는 그와 이채린이 함께 있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지훈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침대 끝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요. 이혼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창가에서 벗어나 수진 옆에 앉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익숙함 때문일까?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감정보다 이익을 중시했죠. 당신도 그랬잖아. 윤재형과의 관계는 감정 때문이었어. 지훈의 말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었어요. 당신이 주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을 그에게서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저 습관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 그들은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411호를 예약했고 지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은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호텔에서 만나되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죠. 6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밤 지우는 409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재형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도착했고 수지는 이미 411호에 체크인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현듯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는 411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내리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시간 수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11호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방을 나서 409호로 향했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은 노크하려다가 그만두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쌓은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화요일, 지훈과 수진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 된 것이죠. 잘 지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 당신은? 저도요. 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을 잡을까?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들은 409호와 411호를 각각 예약했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습니다. 네 번째 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단절도 완전한 화해도 아닌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409호와 411호는 단순한 방 번호가 아니라 삶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멀리 떨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의 불신과 복수심은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묘한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도시에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409호와 411호의 이야기, 한지훈과 오수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이별도 완벽한 화해도 없는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강남 이그제큐티브 호텔의 409호와 411호에는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옵니다. 한지훈과 오수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가 또다시 뒤돌아섭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409호와 411호 사이 그 좁은 복도에는 여전히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지만 그 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증오보다는 이해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찾은 진정한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과 배신, 용서와 복수 사이에서 한지훈과 오수진이 선택한 길은 그들만의 해답이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한 결말보다 불완전한 균형이 더 현실적인 답일 수도 있습니다. 409호와 411호 사이의 복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지만 그 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